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6.25 전쟁 제70주년 온라인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군문 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지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유엔군 전몰 장병에게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147분 용사의 유해를 모셨습니다. 서울공항은 영웅들의 귀환을 환영하는 가장 엄숙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용사들은 이제야 대한민국 국군의 계급장을 되찾고 70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슬프고도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지체되었지만 조국은 단 한순간도 당신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우를 다해 모실 수 있어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신 영웅들 중에는 이미 신원이 밝혀진 7분이 계십니다. 모두 함경남도의 장준호 전투에서 산화하신 분들입니다. 고 김동성 일병, 고
김정용 일병, 고 박진실 일병, 고 정재술 일병, 고 최재익 일병, 고 하준호 일병, 고 오대영 이등 중사의 이름을 역사에 새겨넣겠습니다. 가족의 품에서 편히 쉬시길 기원합니다.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우리의 자유와 평화, 번영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움과 슬픔을 자긍심으로 견뎌온 유가족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전우를 애타게 기다려온 생존 참전용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호국의 용도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만 3천 전사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5천여 명의 참전용사들에게 미처 전달하지 못한 훈장을 수여했고 생활조정수당을 비롯해 무공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전몰용사 자녀수당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의 예우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현단에는 우리가 찾아내어 미국으로 보내드릴 미군 전사자 6분의 유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미국을 비롯한 22개국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워싱턴 추모의 벽을 2020년까지 완공하여 위대한 동맹이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기리겠습니다. 제가 해외 순방 중 만난 유엔 참전용사들은 한결같이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우리의 발전에 자기 일처럼 큰 기쁨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참전용사들께 국민을 대표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고 태국 참전용사들께는 평화의 사도 메달을 달아드렸습니다. 보훈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유엔 참전국과 함께하는 다양한 보훈 사업을 통해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기리겠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뜻깊은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신 유엔 참전국 정상들과 오늘 행사에 함께 주신 각국 대사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6.25 전쟁은 오늘의 우리를 만든 전쟁입니다. 전쟁이 가져온 비극도, 전쟁을 이겨낸 의지도, 전쟁을 딛고 이룩한 경제성장의 자부심과 전쟁이 남긴 이념적 상처 모두 우리의 삶과 마음속에 고스란히 살아 있습니다. 70년이 흘렀지만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참화에 함께 맞서고 이겨내며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났습니다. 국난 앞에서 단합했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킬 힘을 길렀습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을 가장 위대한 애국자로 만든 것도 6.25 전쟁입니다. 농사를 짓다 말고 학기를 다 마치지도 못하고 가족을 집에 남겨두고 떠난 우리의 이웃들이 낙동강 전선을 지키고 서울을 수복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존재 가치를 체감하며 애국심이 고양되었고 평화의 소중함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의 원천도 6.25 전쟁이었습니다. 참전용사들은 전쟁을 이겨낸 자부심과 군에서 익힌 기술로 전후재건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전장에서 쓰러져간 전우들의 목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했고 이웃과 가족들의 긍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6.25 전쟁을 진정으로
기념할 수 없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의 위협은 계속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위협뿐 아니라 우리 내부의 보이지 않는 반목과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참전용사의 딸이고 피난민의 아들입니다. 전쟁은 국토 곳곳에 상흔을 남기며 아직도 한 개인의 삶과 한 가족의 역사에 고스란히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투철한 반공정신으로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근면함으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정신으로 다양하게 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공통된 하나의 마음은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와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손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세대와 이념을 통합하는 모두의 역사적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70년 전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 바친 유엔 참전 용사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 모두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전쟁 발발 10시간 만에 결의문을 채택해 북한군의 침략 중지와 38도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촉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의 회복을 위해 역사상 최초의 유엔 집단안보를 발동했습니다. 세계가 함께 고귀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의 뿌리가 된 수많은 희생에 대한 기억과 우리 자신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독립선열의 정신이 호국영령의 정신으로 이어져 다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거대한 정신이 되었다. 6.25 전쟁에서 실천한 애국과 가슴에 담은 자유민주주의를 평화와 번영의 동력으로 되살려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전쟁을 기념하는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 6.25 전쟁으로 국군 13만 8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45만 명이 부상당했고 2만 5천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100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사망, 학살, 부상으로 희생되었습니다. 10만 명의 아이들이 고아가 되었으며 320만 명이 고향을 떠나고 1000만 명의 국민이 이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경제적으로도 참혹한 피해를 안겼습니다. 산업시설의 80%가 파괴되었고 당시 2년치 국민소득에 달하는 재산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사회경제의 기반과 국민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남과 북은 긴 세월 냉전의 최전방에서 맞서며 국력을 소모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전쟁의 아픔을 겪는 동안 오히려 전쟁 특수를 누린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후경제의 재건은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만큼이나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원조의 여전에 복구와 재건에 힘썼고 경공업, 중화학공업, ICT 산업을 차례로 육성하며 선진국을 따라잡기까지 꼬박 70년이 걸렸습니다. 6.25 전쟁을 극복한 세대에 의해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전쟁이 끝난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불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이 폐허에서 일어나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이 지켜낸 대한민국은 국민을 지켜낼 만큼 강해졌습니다. 평화를 만들어낼 만큼 강한 힘과 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 군은 어떤 위협도 막아낼 힘이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는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의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반드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반대합니다. 우리의 GDP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습니다.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통일을 말하기 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쟁을 치르면서도 초, 중 등 비난학교를 세웠고 여러 지역에서 전시연합대학을 운영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했고 평화를 지키는 힘을 기르며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남보다 앞서 준비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겪은 부모 세대와 새로운 70년을 열어갈 후세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책무입니다. 8천만 결의 모두의 수건입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랍니다. 남과 북, 온 결여가 겪은 전쟁의 비극이 후세들에게 공동의 기억으로 전해져 평화를 열어가는 힘이 되길 기원합니다.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루어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의 화해와 평화가 전 세계의 희망으로 전해질 때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진정으로 보답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달라스 출장소 홍성래 소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달라스 포트워스 동포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는 아직도 분단의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전쟁이 남긴 상처와 교훈을 되새기고 국가 안보와 평화 수호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우리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 바치신 호국 영령과 전몰 장병들을 추모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참전 용사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400만여 명의 부상자와 사상자를 남겼으며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남과 북으로 나누어 이산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단 상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측은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하여 남북 간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북한은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남북 관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되며 남과 북이 직면한 문제를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한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2000년 6.25 공동선언과 2018년 판문점 선언 그리고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준수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와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우리 한민족의 가장 큰 소망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평화로 가는 미래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달라스 포트워스 동포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모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열어갈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호국영령과 유가족 그리고 참전용사 여러분께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성래 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석찬 민주평통 달라스협의회 달라스 한인회 회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전쟁 기념관에는 청동으로 제작된 평화의 시계탑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사용됐던 폐무기 잔해 위에 두 소녀가 쌍둥이 시계를 안고 있는 조형물입니다. 한 소녀의 어깨 위에는 현재의 시간이 나타나 있고 다른 한 소녀가 안고 있는 시계는 6.25 전쟁이 일어났던 새벽 4시에 멈춰져 있습니다. 멈춰진 전쟁의 시계 위에서 평화로운 일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기억하지 못하듯 애써 부인하지만 평화의 시계탑 조형물처럼 우리의 평화는 여전히 전쟁의 잔해물 위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폐허가 된 절망의 땅에 희망이 싹텄고 초토화된 국토를 일고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으며 파괴된 국가 위에 민주주의를 실현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존엄과 삶의 소중함을 파괴한 전쟁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전쟁의 상흔은 인간의 심성을 비틀고 이성의 눈을 가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한국 전쟁의 후유증인 이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쟁을 되새기고 기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전쟁을 넘어서 평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떠한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다시는 전쟁의 길에 설 수는 없습니다. 분열의 역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전쟁 기념관 평화의 시계탑 옆에는 아직 오르지 못한 시계 하나가 있습니다. 통일 시각을 표시할 이 시계의 이름은 평화 통일을 갈망하는 시계입니다. 통일의 그날, 이 시계는 국민적 축제 속에서 평화의 시계탑에 오를 것입니다. 통일 시계가
평화의 시계탑에 오르는 그날을 기대하며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과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민족의 공동 번영을 이룩할 역사적인 걸음엔 후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전쟁을 넘어서 평화로 가는 길 위에 분단을 딛고 통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함께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동행이 전쟁을 평화로, 분단을 통일로 만드는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석찬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6.25 국가유공자 달라스주의 오병화 회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충성! 오늘은 6.25 전쟁 발발 70주년 기념일입니다. 지난해 6.25 전쟁 69주년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침략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6.25 전쟁의 참화들을 이겨내려는 노력에 오늘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7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을 싸워 전사한 19만 6천 명의 호국 영령, 그 영웅들이 계셨기에 우리들은 생존하여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상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김일성은 그의 야욕과 적화 통일을 하겠다고 남침을 감행하여 나라의 운명을 풍전등화되었고 그 속에서 참혹하게 350만의 양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어서 김정은은 현재 5천만 남한 국민들에게 핵무기로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는 절대로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뿐더러 이를 계기로 정당화하여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미국과 유엔의 로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 사변 중 온 국민들이 기아전상에서 무참히 희생되었고 그 당시 식량 지원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단 미국뿐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입어 생존한 기성세대들은 미국 정부에 대해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We will not forget you. 그리고 일사후퇴 때 저를 비롯하여 공산체제에서 살기가 힘들어 1천만여 명의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현실 도피, 그 많은 실향민들은 모진 고생을 자초하고 왜 이남으로 내려왔을까요?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인권과 자유입니다. 이념에 대한 선택은 개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에 대한 실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감언이설, 그들이 소위 말하는 빈부 차이 없는 계급도 평등 사회로 부여한다고 합니다. 저는 공산치하에서 생활을 하였기에 거짓임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25 전쟁 그 역경에서 극복하고 모진 세파를 견디며 보릿고개를 넘기고 빈곤을 퇴치한 자랑스러운 기성세대 7, 8, 90대입니다. 끝으로 노병들이 바람은 부강한 대한민국, 또 다시 고국의 제2의 6.25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간곡히 원합니다. 그리고 6.25 참전 전우들은 투철한 방공 정신으로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싸워 대한민국을 지킨 노병입니다. 달라스 6.25 참전
유공자해 오병화 배상. 오병화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 함께 6.25의 노래를 부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6.25 전쟁 제70주년 온라인 기념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쟁 70년을 맞이했습니다. 70년 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민주평통 달라스 협의회 자문위원들은 더 큰 평화를 위해 나아가겠습니다.